내일부터 우리나라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 사이 미국 경제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들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부터 이제 우리나라 휴장에 들어가는데요. 이 가운데 미국에서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도 이벤트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경제 지표 가운데서는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는데 지금 밤 사이에 이제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좀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4분기 GDP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현재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고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하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기보다는 설 연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장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설 연휴 중에는 미국에서 다수의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FOMC 결과가 공개되는 등 중요한 매크로 변수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역시 코스피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설 연휴 중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미국 경제 지표로는 미국 시간으로 30일에 공개될 작년 4, 4분기 GDP 성장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작년 3, 4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플러스 4.1%로서 지난 2011년 4, 4분기 이후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3, 4분기 GDP에서는 낮은 물가 수준으로 명목 소비에 비해서 실질 소비가 크게 부각되었다는 점, 그리고 또 재고가 크게 증가한 점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 10월과 11월 PC 디플레이터는 전월 대비 큰 변화가 없었고 2개월 연속 변화가 없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PC 디플레이터가 작년 3, 4분기에 1.4%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작년 3, 4분기 개인 소비 개선과 마찬가지로 4, 4분기에도 저물가로 인해서 실질 소비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10월과 11월에 실질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각각 0.4%와 0.5%씩 증가하면서 작년 3, 4분기 평균 증가율인 0.2% 증가를 크게 웃돌고 있고 또 12월 소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12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2% 증가하면서 12월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3, 4분기 GDP 성장률에 나타난 재고 부담이 경제 주체들의 의도된 재고 축적의 결과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4, 4분기에는 재고 축적이 3, 4분기와 달리 GDP 성장률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도 아울러서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 4분기 GDP에서도 개인 소비 개선 흐름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총 투자의 재고 기여도가 다소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설비 투자 압력과 신규 주택 착공 등을 고려를 한다면 설비 투자와 주택 투자의 GDP 기여도는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고 또 작년 4, 4분기 미국 GDP는 3, 4분기보다 소폭 둔화된 3% 초반 수준으로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고 부담 완화라든지 개인 소비와 또 투자 개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레벨 측면에서는 그 시장에 다소 좀 모멘텀으로서 약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경기 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부각될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표면적인 이 수치상으로는 좀 둔화된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질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미국의 주요 경제 일정 가운데 또 최대 관심사 이 1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지금 열리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저녁부터 또 이틀째 일정을 이어갈 텐데요.
무엇보다도 역시 그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축소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FOMC 회의 좀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연휴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에 또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이 부분까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작년 12월 FOMC 회의 분위기를 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테이퍼링 단행을 결정한 이유를 주택회복세 둔화와 또 낮은 물가로 인한 우려는 분명히 상존하고 있지만 성장과 고용의 균형 잡힌 성장 회복 흐름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테이퍼링 단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테이퍼링 단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 역시 테이퍼링 강도 강화에 대한 상당한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예상외로 테이퍼링 단행을 결정했듯이 1월 FOMC 회의에서도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상당히 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공개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 성장세의 둔화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게 하는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지난 12월 FOMC 회의에서 나타난 추가 양적 완화 그 규모 축소와 관련된 힌트를 고려를 한다면 이번 FOMC 회의에서 시장의 우려와 달리 추가적인 조치가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아직은 상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FOMC 그 성명서에서 나타난 양적 완화 규모의 추가 축소와 관련된 핵심 지표는 역시 고용 지표, 특히 취업자 수와 일자리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2월 FOMC 성명서에서 만약 유입되는 정보가 FOMC의 기대대로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주고 또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인 2.0%를 향해 오른다라면 향후 회의에서 자산 매입 속도를 추가로 늦출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연준의 경제 전망에서도 물감력이 올해도 2.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적 완화의 추가적인 축소 규모 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핵심 지표는 역시 고용시장의 개선과 관련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그중에서도 버냉키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작년 5월과 또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좀 축소 단행이 유력시되던 작년 9월 그리고 또 테이퍼링 단행을 결정했던 작년 12월에 고용지표를 비교를 해본다면 경제활동 인구수 감소보다는 취업자 수와 일자리 증가에 따른 실업률 하락이 앞으로의 추가 테이퍼링 단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라고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작년 12월 비농업 부분 그 일자리 수가 전월 대비 7만 4천 명 증가에 그쳤고 또 실업률이 전월보다 0.3%포인트 감소한 6.7%를 기록을 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 흐름 둔화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일단 1월 FOMC 회의에서는 그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서 전망을 해본다면은 추가 테이퍼링 단행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추가 테이퍼링을 결정하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월 FOMC 회의에서 두 가지 회의 이후에 그 코스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좀 경로를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FOMC 회의에서 고용시장의 부진을 근거로 해서 추가적인 테이퍼링 단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첫 번째 경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단기적으로 안도 랠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 1월 FOMC 회의 이후에 차기 FOMC 회의가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준의 추가적인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란은 다소 좀 완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한 외환 위기에 대한 우려감 자체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 경로는 역시 1월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테이퍼링 단행 가능성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테이퍼링 단행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의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한 외환위기 우려감은 재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고요. 이에 따라서 원화도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또 코스피의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의 추가적인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시나리오 하에서는 단기적으로 코스피의 충격과 함께 일단 시장의 진입 상황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지금 연휴 기간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에 따른 대응 방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뭐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겠죠. 저기 시장 전문가들은 일단은 추가적인 단행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지표상으로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추가로 이제 테이퍼링 단행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은 되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좀 적은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추가적인 양적 완화 축소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큰 코스피 시장의 동요라든가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쪽으로 보고 계셨던 거고요. 이제 움직인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단기적인 충격을 염두에 둬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연휴 기간에 어차피 저희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그에 따른 시나리오대로 좀 대응을 하자는 말씀인데 추가적으로 좀 한번 더 좀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이 혹시나 있거나 하시면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일단 현재 1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2년 연속해서 1월 효과는 실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코스피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FOMC 회의가 3월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추가적인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란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진적으로 약화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신흥국들의 우려, 외환 위기 우려도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현재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다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들도 다시 주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의 4, 4분기 GDP 성장률이라든지 네. 또 제조업 PMI 지수의 기준선 하회 더불어서 미국의 주택과 또 내구재 주문을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들의 부진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시각 자체가 점진적으로 보수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또 내부적으로 코스피의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점도 일단 코스피의 방향성을 상승 쪽으로 갖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 4, 4분기 어닝 시즌 자체가 시장의 예상보다도 부진함에 따라서 올해 1, 4분기 어닝에 대한 또 눈높이가 추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예. 코스피에도 상당한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 연휴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1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보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경기라든지 기업 실적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소 보수적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짧은 수익률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작년 말 대비로 봤을 때 현재 섹터 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섹터를 꼽는다면은 에너지라든지 화학, 철강, 그리고 소프트웨어, 또 전기전자 제품 등과 같은 섹터를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과 함께 연휴 기간에 있을 또 미국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이후에 우리 국내 시장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